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일은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간 그 국제외교상 대단히 바쁜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를 방문하고 그 이뤄낸 성과가 상당히 그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바이든 대통령이 외교에 대해서 그렇게 탁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그 아시아 순방은 비교적 성공적이었다라고 평가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주제를 그 아시아 순방에 관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데 그 중에서 좀 약간 놀랍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잠깐 있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수상과 대통령이 회의를 마치고 이제 기자회견할 때 한 말인데, 그때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의 군사력을 선한 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한 힘. 군사력 그러면은 조금 무시무시한 건데, 더군다나 일본과 미국에는 역사적인 앙금이 남아 있는데 일본의 군사력을 선한 힘이라고 표현했다라는 점에서 아주 특이했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을 일본의 군사력을 선한 힘이라고 표현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에 있는 동안에 북한, 러시아 그리고 중국이 도발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만은 북한은 도발을 못했고 중국과 러시아는 무력 도발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총을 직접 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바이든 한일 방문 기간 동안 보인 북한, 중국, 러시아의 무력 도발 행태 해가지고 두 번째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일주일 동안 대단히 바쁜 일정을 잘 소화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20일 날 평택에 도착하는 거로부터 이제 시작한 아시아 방문을 25일 날 일본에서 이제 미국으로 향하는 그런 일정을 소화를 했습니다. 소화를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아직까지 그다지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화를 하나 보실 텐데, 개가 꼬랑지를 이렇게 딱 이렇게 집어넣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leading from behind, 뒤에서 이끈다 해갖고 바이든 foreign policy, 바이든의 외교 정책은 앞에 나서서 끌어가는 게 아니라 뒤에서 끌어간다. 뒤에서 끌어간다는 건 사실 말이 좀 안 되죠. 바이든 대통령뿐만 아니라 오바마 때도 lead behind, 뒤에서 미국은 세계를 끌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용어 자체가 뒤에서 끌어간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외교가 leading from behind, 뒤에서 이끈다,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오바마 시대의 외교를 답습하고 있었는데, 이번 한일 양국 순방은 상당히 우호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의 공화당 계열 사람조차도 그것은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떠나기 전에 북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라 그랬더니 헬로라는 말 딱 한마디 했습니다. 김정은한테 대해서 헬로, 그리고 그 다음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래갖고 신문 기사에는 헬로 그리고 점 피리어드라고 나왔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해설도 많이 했는데, 북한이 우는 악입니다. 우는 악기에 젖주지 않겠다, 관심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냥 헬로라고만 하고 끝냈습니다. right response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비꼬는 반응이나 마찬가지죠. 김정은 너가 시끄러운데 내가 그렇게 너한테 신경 많이 쓰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미국이 북한의 핵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썼는데 한 가지 쓰지 않은 방법이 있죠. 그래서 폭격하는 방법만 안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어떤 방법도 성공하지는 못했다라는 그 현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국제정치는 냉혹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대신에 바이든 대통령은 물론 이제 한국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가지고 위협을 할 때
맞짱 대응을 띄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다 강력한 대응을 한다. 군사훈련도 하고 북한이 미사일 쏘면 우리도 같이 쏘고 미국 폭격기가 날라오고 이런 걸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한국 정부는 물론이고 일본 정부와도 얘기할 때 like-minded democracies to cooperate more. like-minded, 마음이 같은 사람, 생각이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생각이 같은 나라들끼리 뭉치자, 민주주의 국가들끼리 뭉치자. 그러니까 한국, 미국, 일본은 민주주의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대하는 세력이 중국과 북한이죠. 그러니까 like-minded democraties가 뭉쳐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했고, 그럼으로써 중국을 견제하는데 지난 5년 동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동안은 한국이 거기에 참여를 안 했는데 이제 확실히 미일 동맹에 참여해가지고 중국을 견제하는데 이제 같이 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 가서는 쿼드 국가들 만나고 그리고 IPEF를 출범시키고 그러니까 뭐 상당히 큰 일을 한 거예요. 쿼드라는 것은 뭐 쿼드도 이제 다양한 그 다각적인 동맹이지만은 군사 쪽 측면이 상당히 강한 데 반해서 IPEF는 4나라가 아니라 13나라가 들어갔고 한국도 이제 원 가맹국으로 들어갔는데 그는 상당히 그 경제적인 동맹인데 중국에 대항하는 성격을 아주 노골적으로 띈 그런 경제 동맹입니다. 이거를 다 출범시키고 회의를 하고 갔다 그래가지고 그 늙은 대통령이지만은 그래서 정력적으로 일을 하고 갔다라고 이제 다 좋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25일 날 동경에서 쿼드가 열렸죠. 영내 평화 안전 유지를 결의를 했다. 이 쿼드 4나라 호주와 인도 수상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일본 수상 물론 일본이니까 있었고 바이든 대통령 호주 수상은 선거에서 이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새로 당선된 수상입니다. 그 사람이 왔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서방 국가들이 방위를 하도록 결의를 했는데 47개국이 거기 동의를 해줬다. 그리고 유엔 인권 최고대표를 중국 방문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도 취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외교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국 쿼드의 그 정상들이 국외항 공동 성명을 내놨다. 영내 평화와 안정 유지의 결의를 확인하고 국제 질서의 핵심은 주권과 영토 존중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주권과 영토 존중이 지금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는 데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계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같은 관계가 그런 상황이 대만과 중국 사이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아주 딱 그 못을 박아가지고 국제 질서의 핵심은 주권과 영토를 존중하는 데 있다라고 이 쿼드 4나라 그 정상이 일본에서 밝혔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쿼드 말고 인도-퍼시픽 이코노믹 프레임워크 for prosperity 번영을 위한 아시아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해가지고 여기는 뭐 우리나라도 가입을 했는데 이 출범 회의를 일본에서 5월 24일 날 했습니다. 여기에 그 이제 인도 수상은 뭐 쿼드에 회의하러 왔기 때문에 아예 여기 같이 참석을 해서 이제 사진을 찍은 것을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 동맹과 안보 동맹 두 가지가 한꺼번에 그리고 대상은 중국을 포위하는 것이죠. 중국에 대항하는 그런 경제와 안보 동맹이 뭐 확실하게 수립이 되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바이든 대통령이 담당하였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데릭 그로스만이라는 그 미국의 랜드 연구소라고 공군 관련 연구소입니다. 뭐 상당히 그 유명한 연구소죠. 거기에서 아시아 문제만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데릭 그로스만이라는 그 분석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양한 경제와 정치 체제를 가진 여러 나라를 IPEF에 참여시킨 것은 솔직히 바이든 정부가 굉장히 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한 일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한국이 들어간 것도 뭐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이렇게 이 국제 정치가 좋은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진전이 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일본에서 한 말 중에 요건 조금 논란이 되긴 됩니다만은 미국이 대만에 관한 정책은 strategic ambiguity, 그러니까 뭐냐면은 전략적으로 모호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볼 때 야 이거 우리가 대만을 공격하면 미국이 어떻게 나올까? 이게 전쟁을 같이 할까? 그렇지 않으면 무기만 내줄까? 뭐 이런 것들이 애매모호한데 그 애매모호하게 일부러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대만 정책은 중국은 하나다라고 얘기를 해놓고서도 그렇지만은 중국이 대만의 주권을 뭐 탈취하고 이러는 것은 미국이 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애매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그 애매함을 분명한 거로 바꾼 것이냐, 바꿨다, 또는 그렇지 않다. 이게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것을 바꿔놨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그 심플한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민주당이 그 중국에 대한 정책은 전략적 모호성 정책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정책은 오바마 때 스트래티직 페이션스라고 해가지고 전략적 인내, 한참 참다 보면은 북한이 뭐 제풀에 그냥 쓰러져 버리겠지. 지가 결국은 핵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어? 뭐 이런 겁니다. 시간을 기다리는 거. 그런데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대대만 정책이 전략적 모호성에서 전략적 확실 정책으로 바뀐 거 아니냐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뭐라고 이제 이 기사가 떴냐면은 On Taiwan, Biden gets less ambiguous and more strategic. 대만 문제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덜 모호하고 더욱 전략적인 입장을 취했다. 뭐 영어 다시 한번 제목을 읽어드린다면은 On Taiwan, Biden gets less ambiguous and more strategic. 그러니까 애매한 것은 줄이고 전략적인 것이 더 강해졌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런 이 기사가 나오게 됐냐면은 기자가 이제 기시다 수상하고 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 중에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기자 한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신께서는 우크라이나에는 군사적인 이유로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군사력으로 미군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싸우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 대만에서 그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일이 벌어지면은 미국은 싸우러 갈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단칼에 yes 그래 버렸습니다. yes. 나 싸우러 갈 거야 라고 얘기하고 한마디를 더 했어요. That's the commitment we made. 그게 우리가 한 약속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놀란 거예요. 미국이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있냐? 그리고 대만에서 전쟁 나면 싸우러 간다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그 장면을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가 약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워싱턴 포스트지에서는 That isn't strictly true. That isn't strictly true.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이 아니다. 미국이 그런 약속을 한 적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전쟁 넘어가서 싸운다고 얘기를 해버리고 그것은 우리의 약속이다. 그래서 약간의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한테 기자가 정말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정말 그렇다고 그러고 이거는 내 정책이 변한 게 아니다. 옛날부터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또 애매한 점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폭스뉴스에서는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바이든이 미국은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좀 놀라운 일이다라는 얘기죠. 사실 첫 번째는 아닙니다. 작년 10월 달에 그 미국에서 그 타운홀 미팅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시골에 있는 그 사람들하고 이제 어떤 그 뭐 조그만 장소에서 모여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주고받을 때에도 대만이 공격받으면 미국은 싸우러 간다라고 말을 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는 아닌데 이거는 아시아에 와서 정말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현장에 와서 나 전쟁하러 갈 거야 라고 말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놀라운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백악관에서는 그 말의 의미가 너무 세니까 이거를 그냥 두리뭉실하게 또 바꾸느라고 막 땀을 흘렸습니다. 밑에 보좌관들이.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정책이 바뀐 것은 아니고 미국은 중국을 하나로 보고 대만하고 중국이 다 해서 하나다. 그렇지만은
중국이 대만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은 참지 않겠다. 이게 애매한 말을 다시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폭스뉴스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토론을 하는데 뉴트 깅리치라는 공화당의 아주 대표적인 그 이론가고 한때 공화당 하원을 했던 사람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일 때. 그래가지고 공화당의 그 세력을 아주 대폭 증진시켰던 미국의 정치가이자 또 학자입니다. 역사학자인데 책도 참 엄청나게 많이 쓰는 사람입니다. 폭스뉴스에 그 뉴트 깅리치가 나와서 바이든이 전략적으로 모호했던 그 대만 입장을 아주 명쾌하게 밝힌 것은 잘한 일이다라고 아예 그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뉴스맥스라는 그 보수 매체에서는 아예 그냥 그 딱 그 한정을 해버렸습니다.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기사가 In Major Policy Shift, 아주 중요한 정책 전환이 있었다. 바이든 commit U.S. military to defend Taiwan.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서 미국의 그 군사력이 갈 거라고 확실하게 약속해 주었다. 그래서 이것은 메이저 폴리시 시프트, 아주 중요한 정책이 변경이 된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한테 알아듣기 쉽게 얘기한 것이죠. 만약 전쟁이 나면은 네가 침략을 하면은 우리는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거야.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대만은 완전히 달라. 우리는 대만이 훨씬 더 소중해 라는 얘기를 뭐 가감 없이 그냥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explicit security guarantee. 미국은 이렇게 explicit, 아주 명쾌한 안보 개런티를 대만에다가 해준 적이 전통적으로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해주었다라고 뉴스맥스 그 뭐 보수적인 매체에서 이렇게 나고, 여기는 바이든이 잘했다라는 식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그 문장을 직접 제가 한번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기자가 그랬어요. 빨리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very quickly, 빨리 하겠습니다. 귀하는 우크라이나에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대만의 경우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우크라이나 같은 사태가 발생하면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입니까? 그랬더니만은 바이든 대통령이 yes, 뭐 한마디입니다. yes. 그랬더니 기자가 놀라서 you are? 정말이에요? 그렇게 물었더니 대통령이 that's the commitment we made. 우리가 약속한 겁니다. 약속한 것은 아니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얘기를 했죠. 하여간 뭐 그 다음에 애매해지고 미국 백악관은 옛날하고 미국 정책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분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한 것은 잘했다라고 이제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기자의 질문을 다시 한번 그냥 영어로 읽겠습니다. Very quickly, 빨리 하겠습니다. You didn't want to get involved in the Ukraine conflict militarily for obvious reasons. 아주 분명한 이유들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는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Are you willing to get involved militarily to defend Taiwan if it comes to that? 타이완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군사력으로 개입하실 겁니까? Yes. 그리고 that's the commitment we made. 이거는 뭐 그냥 그 대만한테는 아주 기분 좋은 일이지만은 또 중국한테는 뭐 펄펄 뛸 일이죠. 그래서 중국의 그 왕원빈 대변인이 누구도 주권 수호와 영토 보전에 대한 중국인들의 단호한 다짐과 확고한 결의 그리고 강력한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그 분노에 찬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바이든이 오늘 그 내가 강의 제목이 일본의 군사력을 선한 군사력이라고 얘기했는데, 선한 힘이라고 바이든이 얘기했는데, 그 얘기하기 앞서서 이제 먼저 이제 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수상이 먼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이 말이 나와요. 미국은 일본의 유일한 동맹으로 보편적인 가치인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이게 요즘 대한민국에서 아주 많이 들리는 말입니다. 지난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이런 말이 별로 들리지가 않았어요.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를 공유하고 있다.
이것이 그 현대 21세기의 그 지구 사회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되는 그런 개념들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일본은 그 가치가 같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도 like-minded democracies, 마음이 같은, 생각이 같은 민주국가들, 그 민주국가들이 그 완전히 유나이티드 프런트는 뭡니까? 통일전선이죠. 민주국가들이 통일전선을 형성해서 독재국가다라고 맞먹자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 중국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리고 사우스 차이나시, 이스트 차이나시, 동진해해, 남진해해, 이 그냥 바다를 명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바다가 너무나도 중요한 바다입니다. 여기서 전쟁이 나거나 또는 이 길이 바다에 있는 바닷길이 막히게 되면은 아시아에 있는 산업 국가들이 전부 붕괴될 정도로 이렇게 소중한 길인데, 그리고 여기에서 미국과 일본은 안정과 평화를 지키겠다는 얘기를 뭐 철석같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대만에 대한 입장이 미국하고 일본은 똑같다라는 식으로 강조를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The President stated that the United States will support Japan becoming a permanent member of a reformed Security Council.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일본의 안전보장이사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일본이 세계적인 무대에 안전보장이사의 상임이사국이 5나라밖에 안 되죠. 2차 대전에서 이긴 나라 5나라입니다. 미국, 중국, 소련이 러시아죠. 그리고 영국, 프랑스, 이 5나라인데 원래는 중국을 대변하던 것이 대만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이 대만 너 나가, 그리고 중국 들어와 해가지고 5대 상임이사국인데 지금 일본이 들어가고 싶어서 했습니다. 독일도 뭐 들어가고 싶어서 그러고, 특히 일본이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미국이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상임이사회에 상임이사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5나라가 다 찬성을 해야 됩니다. 한 나라만 반대해도 거부권 행사가 되기 때문에. 근데 중국과 러시아가 일본이 들어오는 것을 찬성할까? 이거는 아주 대단히 어려운 문제지만은 일본이 건방지게 거기 들어가려고 그러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지난 수십 년 동안 유엔에다가 돈을 낸 거로 보면은 미국 다음으로 돈을 많이 낸 나라가 일본입니다. 2018년까지 일본이 2번째로 돈을 많이 냈어요. 중국보다 더 많이 냈습니다. 2019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중국이 그 유엔에 내는 돈이 조금 더 많아질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낸 돈을 다 치면은 일본이 2배로 돈을 많이 낸 나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돈 많이 냈다는 것만 가지고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일본은 그만큼 미국이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그 제목으로 잡은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의 군사력을 선한 힘, 좋은 힘이라고 얘기했다라는 약간은 좀 놀라운 얘기인데, 그 문장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또한 기시다 수상이 일본의 군사력을 강화시키겠다는 결심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것도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소리예요. 일본이 미국한테 덤벼든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을 군사력 없는 나라, 너는 농사나죠, 너는 전쟁 앞으로 못해, 이런 나라로 만들어 버렸는데, 그래서 평화헌법도 미국이 만들어준 헌법인데, 지금 2022년 나는 또한 바이든입니다. 기시다 수상이 일본의 군사력을 강화시키겠다는 결심에 박수를 보냅니다. I applaud Prime Minister Kishida's determination to strengthen Japanese defense capabilities as well. 참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 말, A strong Japan, 강력한 일본, and a strong US-Japan alliance is a force for good in the region. 막강한 일본 군사력과 막강한 미일 동맹은 이 지역의 선한, 착한 힘입니다. 군사력이 그 착하기는 어려워요. 어느 나라 군사력이든지 참 무서운 군사력인데, 미국 대통령이 일본의 군사력이 커지게 된 것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겠다라고 얘기하고, 그 힘은 이 지역에서 착한 힘이다 라고 얘기했다.
조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국제 정치는 좀 냉혹한 것인데 어떤 나라가 우리를 무섭게 하는 나라냐, 그걸 항상 이제 염두에 둬야 되는데 가까이 있는 힘센 나라는 다 무서운 나라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있는 힘센 나라 중국과 일본을 다 적으로 돌리면 안 돼요. 일본하고 잘 지내야 되고 미국하고 당연히 잘 지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이렇게 좋아지고 있다라는 사실, 여기에 우리는 약간의 경계심은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사실, 그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든의 아시아 순방이 이제 잘 끝났는데 지금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힘을 미국이 이렇게 좋게 인식하는구나, 그런 세월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잘 한번 마음에 새기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